어떻게 몸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고 혹시 이게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는 아닐까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몸은 누구도 알아차리기 전에 오랫동안 조용한 경고의 속삭임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고들은 항상 극적이거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미묘하고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들이며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어르신들의 99%가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에 보이는 5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교과서에서 발췌한 의학적 사실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간병인, 호스피스 직원, 의사, 심지어 가까이서 지켜본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패턴들입니다. 모든 신호가 어떤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일찍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동을 취하고 평화를 찾거나 가능하다면 과정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 중 한두 가지가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에게서 보였거나 혹은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식을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힘을 얻습니다. 반응하고 준비하고 남은 시간을 더 명확하고 의도적으로 살아갈 힘 말입니다. 이 비디오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패턴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두려움 대신 지혜로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에 대한 민감성 증가. 사람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놀랍도록 흔한 신호 중 하나는 온도와 신체적 감각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이 따뜻해도 항상 추워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이전에 편안했던 담요가 이제는 가렵거나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 물 한 방울 또는 부드러운 손길과 같은 작은 감각들도 과장되고 불편하거나 심지어 짜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몸이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혈액순환이 덜 효율적이게 됩니다. 혈액이 손발, 발가락, 손가락과 같은 말단 부위로 강하게 흐르지 않게 됩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지방 저장량은 줄어들며 몸은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전에 중립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강렬하게 춥거나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적인 신체적 변화이며 종종 주요한 건강 쇠퇴가 일어나기 1년 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 사람이 온화한 날씨에도 스웨터를 여러 겹 겹쳐 입기 시작하거나 물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 샤워를 더 이상 즐기지 않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침대 시트조차 거칠게 느껴져 밤새도록 편안함을 찾으려 뒤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단순히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예전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79세의 퇴역 군인인 김민준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겨울에도 현관에 앉아 저녁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따른 김민준 씨가 야외 활동을 전혀 피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내에서도 두꺼운 양말, 장갑, 그리고 3개의 담요로 몸을 감쌌지만 여전히 몸을 떨었습니다. 추위가 뼈 속까지 스며들어 그는 온도계가 24도라고 표시될 때조차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작은 접촉에도 움찔하기 시작했고 거친 직물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몇 달 후 김민준 씨는 진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촉감과 온도에 대한 그의 민감성은 그의 몸이 이미 더 느리고 조용한 계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민감성 증가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자극에 대한 내성도 종종 감소합니다. 그들은 어두운 조명, 부드러운 소리, 그리고 최소한의 산만함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한때 따뜻하고 환영받는다고 느꼈던 환경이 갑자기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각으로부터의 이러한 후퇴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까워질 때 종종 발생하는 세상으로부터의 더 큰 후퇴를 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촉감이나 온도에 더 민감해지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조정하세요. 조명을 낮추고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직물을 제공하며 방 온도를 일관되고 편안하게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물어보세요. 이러한 조정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모든 평화가 중요한 시기에 엄청난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식으로 나아지지 않는 지속적인 피로 긴 하루를 보낸 후에 피곤한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밤잠을 잔 후에도 여전히 피곤하고 양치질이나 빨래 개기와 같은 간단한 일조차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더 깊은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피로는 몸이 더 영구적인 방식으로 느려지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쁜 한 주나 불편한 매트리스에서 오는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뼈속까지 스며드는 피로, 아무리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끊임없는 무거움의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낮에 낮잠을 자고도 잠들기 전보다 더 피곤하게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멍하고 단절되거나 이전에 즐기던 일에 참여할 동기가 덜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피로는 또한 만성염증이나 혈액 내 낮은 산소 수치와 관련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삶의 후기 단계에서 흔합니다. 순환이 약해지고 세포가 산소를 덜 받게 되면서 몸은 힘을 보존하기 시작하여 전반적인 에너지 출력을 줄입니다. 몸이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에서 휴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74세의 박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항상 교회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성가대의 연습을 건너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임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그냥 조금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편함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숨이 가빴습니다. 아무리 일찍 잠자리에 들고 건강하게 먹어도 피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나중에 그녀의 심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녀의 에너지 손실은 그녀의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초기의 신호들 중 하나였습니다. 지속적인 피로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몸의 가장 정직한 신호 중 하나이며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사라질 때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도우미에 또는 평화를 요구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와 말하기 패턴의 미묘한 변화. 누군가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느리고 더 연약하게 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삶의 마지막 해 동안 이러한 미묘한 목소리의 변화는 더 깊은 신체적 변화에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방식, 목소리의 강도, 단어를 얼마나 명확하게 발음하는지, 심지어 대화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도 몸이 더 필수적인 기능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기 시작하면서 모두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 신호가 놓치기 쉬운 이유는 항상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한때 강하고 쾌활하게 아침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 이제는 거의 속삭이듯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말 사이에 더 긴 멈춤이 있거나 그들이 예전처럼 문장을 끝내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자주 자신을 반복하거나 문장 중간에 생각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단순히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항상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기억 상실이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종종 그것들은 목입 그리고 횡격막의 작은 근육들인 말하기를 담당하는 근육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근육들도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 크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노력할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80세에 은퇴한 교장인 이태민 씨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는 한때 어떤 방이든 가득 채울 수 있는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서윤 씨는 이태민 씨의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되고 희미해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체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고 말을 할 때도 짧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년 안에 이태민 씨의 건강은 현저히 쇠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사들은 목소리 변화가 그의 몸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것의 일부이며 마지막을 향한 느리고 조용한 발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말하기 주저함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지만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기 속도는 느려지고 특히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저녁에는 약간 말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제한된 힘을 보존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호흡 패턴의 미묘한 변화 호흡은 보통 우리가 변할 때까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몸이 다른 삶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더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호흡 패턴이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방식으로 변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처음에는 너무 미묘해서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안다면 그것들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변화들은 작은 신호들로 시작됩니다. 호흡이 더 얕아지거나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미한 천명음이나 가끔씩 헐떡거림을 특히 밤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숨을 쉬는 사이에 멈춤을 두거나 더 자주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긴급하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종종 심장과 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몸이 나이가 들면서 폐는 탄력을 잃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돕는 근육들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심장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의 산소 전달이 덜 효율적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게,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쉽게 호흡하는지에 대한 작은 조정들의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정들은 특히 수면 중이나 휴식 기간 동안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삶의 후기 단계에서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종종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불리는 것을 듣는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패턴입니다. 몇 초 동안 빠르다가 느려지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은 특히 가족들에게 목격하기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종종 고통스럽거나 심지어 알아차리기조차 힘듭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 몸이 스스로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76세의 김지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들이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김지수 씨가 평소보다 조금 더 숨을 가쁘게 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걸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지수 씨는 그냥 너무 피곤하다고 말하며 긴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몇 달 동안 호흡기 쇠퇴의 초기 신호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때까지 아무도 그것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호흡 변화가 직접적으로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천식, 수면, 무호흡증 또는 약물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서서히 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며 명확한 원인 없이 발생할 때 그것들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종종 몸의 시스템이 압력을 받고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압력이 더 크고 더 영구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호흡은 또한 감정을 반영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진 사람들은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더라도 더 불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은 숨가쁨, 가슴 답답함 또는 불안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쪽의 변화는 종종 다른 쪽으로 파급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작은 방식으로라도 불규칙한 호흡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잠시 멈추고 관찰하세요. 단순히 호흡 소리뿐만 아니라 그 리듬 깊이 그리고 흐르는 편안함이나 어려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러한 조용한 패턴들은 몸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호흡 변화들은 몸이 부드러움, 더 느린 아침, 더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더 많은 휴식 공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인내를 요구하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찍 인식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적인 루틴과 개인 위생에 대한 무관심 증가. 한때 자신의 외모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빗는 것을 멈추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식사와 일상적인 루틴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한 건망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전환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종종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여기저기 샤워를 한번 빼먹고 아침 식사를 한번 건너뛰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세상과 연결하게 했던 불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무관심은 삶의 마지막 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그 사람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신경 쓸 에너지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옷을 입고 양치질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삶의 행위들이 압도적이거나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그들의 일상의 구조를 부여했던 것이 이제는 건너뛰고 싶은 귀찮은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일종의 항복이라고 묘사합니다. 극적이지도 않고 말로 표현되지도 않지만 조용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깊은 정서적, 생리적 과정이 있습니다. 몸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일상의 동반자가 됩니다. 마음은 더 자주 기억 속으로, 고요함 속으로, 성찰 속으로 떠돕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외부적인 루틴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말입니다. 우울증은 종종 슬픔, 절망감 또는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무관심은 체념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삶의 분주함이 더 이상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의심 없이 하던 일들로부터 조용히 물러서고 있는 것입니다. 81세의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우체국에 간단히 가는 것조차 항상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딸은 김순자 씨가 귀걸이를 하지 않고 더 이상 머리 스타일을 손질하지 않으며 때로는 며칠 동안 같은 잠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는지 물었을 때 김순자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그냥 요즘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식욕도 줄어들었고 한때 깔끔했던 집은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1년 넘게 조용히 진행되어 왔던 말기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개인 위생을 포기하거나 일상적인 삶의 리듬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할 때 그것은 종종 그들의 내부 시계가 느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의는 내면으로 향합니다. 시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순간들은 더 길어지고 루틴을 유지해야 할 긴급성은 사라집니다. 이러한 분리는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즉 관계 성찰 또는 단순히 휴식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발견한다면 그들을 너무 서둘러 루틴으로 되돌리려는 충동을 억제하세요. 대신 부드럽게 지원을 제공하세요. 그들 옆에 앉으세요. 위생을 돕는 것을 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선물로 제공하세요. 식사를 의무가 아닌 함께 나누는 순간으로 격려하세요. 이러한 행동들은 위생에 관한 것보다 관계에 관한 것이 더 많아지고 그들이 예전의 모습이 아닌 현재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부주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더 많은 휴식, 더 많은 고요함, 그리고 다른 종류의 보살핌을 요구하는 새로운 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간과하거나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민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삶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한때 필수적이라고 느꼈던 것이 더 이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드럽게 그리고 자신의 시간에 놓아주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생각, 오늘의 메시지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신호들, 즉 피로 조용한 목소리 흔들리는 호흡 루틴으로부터의 멀어짐은 단순히 노화의 무작위적인 기이한 점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몸으로부터의 부드러운 자극 삶이 변화하고 있으며 주의 보살핌 그리고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의료 도움을 구하라는 알림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시간에 대해 성찰하고 준비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우아함으로 삶을 잇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신에게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알아차리든 여러분의 인식은 선물입니다. 더 의미 있는 대화, 더 사려 깊은 결정, 그리고 더 평화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선물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공황이 아닌 사랑 연민, 그리고 존엄성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해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지 존재하는 것,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가장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망설이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비디오가 즐거웠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